자,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 얘기했고요.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수영도, 그 다음에 자치견산과 조합. 이게 사실상 이제 니네가 고등학교 때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능 보기 전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풀이들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순열이라는 기호도 정의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기호도 정의해줬죠. 그 다음에 상황별로 우리가 뭐 이웃한다 그랬을 때는 한 명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나왔을 때는 테이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동전 얘기 나왔을 때는 XYZ로 놓고 그 다음에 금액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니네가 뭘 하게 되냐면 확률을 하게 되는데, 확률은 당연히 경우의 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밑줄 하나 칠게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밑줄 하나 치세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것까지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고, 이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대요. 말 더럽게 어렵죠? 네. 그치? 그래서 니네가 사실 확률이라는 게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딱 여기 배우거든요. 여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아주 맛배기로 하나 정도 나옵니다. 한두 개 정도.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말뜻 자체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전체 경우의 수 있죠. 맞지? 예를 들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타내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관찰되어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어려운 얘기야?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36이지. 그치? 그러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타내는 그 경우의 수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공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반복했을 때 관찰되어지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S를 따옵니다. S를 따와서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박스에. 그 말뜻이 뭡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잖아요. 그치? 걔가 표본 공간이죠.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밑줄 치고요. 걔를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적어놔요. 그리고 오른쪽에 조건이 하나 있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거 수학적 확률에 니네 중등교육 과정에서 딱 여기까지만 한정지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고 되어 있죠. 그치? 네. 자, 그러면 그 말뜻이 뭐냐면,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다 이랬을 때는 NS가 뭐다? N이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A다. 오케이?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은 일단 이 경우의 수들이 각각 일어날 확률이 동일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써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거 P는 그거예요. probability 이거. 확률에 P 떼온 겁니다. 오케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표본 공간에 대한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 이렇게 정의합니다. 밑에 적어놔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쓸 기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지는데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합시다. 2번 던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가 지금 구하는 동전 2번 던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거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잖아. PA를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지 지금. 맞지?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본 공간 몇 가지 나옵니까? 그치, 4개 나오지. 그러면 4분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모두 앞면에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죠. 4분의 1이죠.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확률 물어봤다 하면 너 이거 기호로 이거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막 풀어 제끼잖아요. 그럼 개박살 나요 뒤에서. 알겠지? 네. 그래서 밑줄 하나 치는데 그 어드바이스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도 하고 걔를 뭐 어떻게 쓴다? NS 이렇게 씁니다.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밑줄 하나 더 치는데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게 이제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딱 제한 조건이거든요. 딱 거기까지. 오케이?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 그러는데 딱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확률은 전체 사건에 대한 해당 사건의 비율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요. 아시겠죠? 네. 다음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세 번째 기하적 확률 밑줄 하나 쳐놓고요. 그 이따가 뒤에 문제 나오면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간단한 개념인데 이런 겁니다. 그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봐봐. 원판이 있어요.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얘를 내가 4등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당첨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다트를 던졌을 때 여기를 벗어나는 그 경우는 없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내가 어떻게 그냥 대충 그냥 직관적으로 4분의 1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한 거냐면 전체 원의 넓이에 대한 이 당첨이 차지하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의 비율 그렇게 구한 거지. 이게 기하적 확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줄 하나 치는데 즉 도형에서의 확률이 있죠. 도형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도형 전체의 넓이에 대한 사건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 이렇게 구합니다. 중학교 때는 이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요.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해달래요.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그냥 풀면 안 돼. 봐봐.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지. 그럼 네 머릿속에는 나는 이거 수학적 확률 구하고 있는 거니까 표본 공간에 대한 사건 A의 비율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1부터 10까지에서 하나 꺼내니까 표본 공간이 몇 가지인데? 10가지지.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데? 5가지 있지. 그럼 10분의 5니까 얘는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냥 10분의 5 그러면 너 뒤지게 혼난다 나한테 이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럼 또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고.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이거 구하는 거지. PA. 그치? 그럼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유 비율. 너 이거 지금 구하는 거잖아. 전체가 지금 샘플 스페이스가 몇 가지라고? 10가지였잖아. 아까 변화 없잖아, 지금 상태가. 근데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뭐야? 1, 2, 3, 6이니까 몇 가지? 4가지지. 그럼 10분의 4죠. 그래서 얼마? 5분의 2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사건 정의하고 기호로 쓰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확률 다 망가져.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요. 다음 예제 2번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이잖아. 그럼 밑줄 하나 치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오케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인 사건을 A라고 하자고요. 그럼 너는 지금 구하는 게 PA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에 대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표본 공간이 어떻게 해야 돼? 주사위를 2번 던지고 있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는데? 36가지 나오잖아.
자, 36가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눈의 수의 합이 4인 사건이지. 그럼 뭐가 됐을 거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 안 걸어도 되잖아, 이 정도는.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3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확률은 얼마? 12분의 1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 봅시다. 해보세요. 예제 3번, 4번은요? 네. 뭐? 저 죽일까 저거? 저 학생 새끼 맞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그 아래 그 박스처럼 그렇게 푸시면 안 돼. 네가 직접 이거 적어놔요. 자, EX 플러스 Y가 EX 플러스 Y가 8인 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고 있죠. 이 X랑 Y는 뭔데? 주사위 두 번 던졌을 때 각각의 회차에서 나온 주사위 눈이죠. 그럼 이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너는 지금 구하는 게 PA를 구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얘는 표본 공간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근데 표본 공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사위를 두 번 던지니까 관찰 가능한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있지. 36가지가 있고 EX 플러스 Y가 8인 걸 만족하는 건 네가 직접 세면 되잖아, 이거 맞지?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오죠. 36분의 3 해가지고 얼마 나오는 거야? 1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다음 예제 4번 보시면 자, 0이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이잖아. 그리고 던졌을 때 벗어나는 거 없대? 맞죠? 야, 그러면 잘 봐. 표본 공간은 몇 칸이 되는 거야? 9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에 꽂히는 사건의 확률을 PA라고 합시다. 그럼 표본 공간이 지금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건데 표본 공간은 9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는 몇 칸 있어? 4칸 있지. 이렇게 봐도 되죠. 왜? 이 한 칸마다 다 넓이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치? 네. 2번도 마찬가지죠. 9분의 3이겠죠, 얘는. 그치?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봐봐. 확률은 비율입니다. 봐봐. 자, 확률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잖아. 잘 봐. A가 이 표본 공간을 넘어설 수 있겠어? 못 넘어서지. 내가 관찰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A가 얘를 넘어설 수가 없지.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수학적 확률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겠어? 1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 1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이게 일어날 확률이 100%다 이거지. 퍼센트로 따지면 100%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확률이 최소 값이 얼마야? 0인 거지. 그럼 확률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0 이상 1 이하겠죠. 그러니까 확률은 0% 이상 100% 이하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때 0이 되는 확률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PA가 0이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절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맞지? 예를 들면 내가 500살까지 살 확률? 뭐 이런 거? 0. 그치, 0이죠. 그 다음에 500살 넘은 거 아니에요? 동환이가 수학 100점을 맞을 확률? 0. 예. 그치?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네. 그 다음에 1은 쌤이 부자가 될 확률 이러면 1,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쌤이 곧 결혼할 확률 1, 뭐 이런 거. 알겠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 아래 보시면 밑줄 하나 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 하면 0 이상 1 이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아래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는데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래요. 그럼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면 PA를 구하는 거지. 그럼 지금 얘 샘플 스페이스가 몇 가지인데? 10가지잖아. 4의 배수는 몇 개? 2개. 그치? 그래서 10분의 2죠. 야, 이런 거 쉬운 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뒤에 가고 일단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기호 쓰셔야 돼요. 안 쓰면 헷갈려서 못해. 그 다음에 11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잖아. 있냐? 없지. 그러면 11이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랬을 때 NA가 뭐야? 빵이잖아.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0이죠. 예. 그 다음에 10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1이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확률이 0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이죠. 검은 구슬 7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친 거지, 그치? 맞죠? 네, 다음 페이지요. 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도 기호 이거 필기 잘 하시는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얘도.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PA는 뭐야?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지.
맞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내가 또 다른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기호로.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이렇게 C 씁니다. C. 요 C가 뭐냐면 컴플리먼트야 이거. 야 이거 뜻 뭐야? 빨리 해, 이 외국인 새끼들아 빨리. 이거 뭐냐고. 보완하다 아니야 보완. 보완 아니야? 처음 들어봐요. 처음 본다. 영어 46점인데요. 초씨 애국자 새끼 저거. 저랑 비슷해요. 야 너는 캥거루랑 가갖고 헤어야 되잖아 이제. 저랑 비슷해요. 동환이 저랑 2점 차이. 보여? 컴플리먼트 보완하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오래 보여주세요. 한 10분 정도. 조용히 하고 봐봐. 보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봐봐. 야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다고 할게 그 영역이.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 건 어디야? 얘지. 네. 맞지? 그럼 사건 A가 발생할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 합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1이 아니지.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되는 거지. 정의수잖아 지금 이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의 합은 전체 표본 공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쪼개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내가 죽거나 살 확률은 1이잖아. 그런 거잖아. 맞지? 예.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지.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 사건에다가 보완해 주는 거지. 표본 공간을 만들어 주게끔. 그래서 이렇게 C라고 써. 알겠죠? 위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봐. 똑똑이들은 바로 알겠죠? 야 이거 합은 어떻게 되겠냐? 1이겠지 당연히. 맞지? 이렇게 되겠죠?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얘가 표본 공간이야 이렇게. 표본 공간인데 얘가 A고 이거 앞으로 이게 부를 때 A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 여사건 이렇게 불러. 여사건. 알겠지? 여사건. 잉여 있지 잉여. 그 여 할 때 여야. 여사건이야. 이건 사건 A의 여사건 이렇게 불러. 예. 그럼 봐봐. 내가 이 전체에 대한 얘의 비율과 이 전체에 대한 얘의 비율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1이겠지 당연히. 왜? 이거 두 개 더한 게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PA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NS분의 NA고 그 다음에 PA의 여사건이라 그러면 얘는 NS분의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더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분모는 똑같지. 근데 분자는 NA 더하기 NA의 여집합 이거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이잖아. 얘는 얼마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 그러면 사실상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랬을 때 밑에가 지운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봐봐. 뭐뭐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구해달라 그랬을 때 보통 어떤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면 봐봐. 얘를 구하는 것보다 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얘를 구하는 것보다 얘를 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해달라 그랬을 때는 1에서 그냥 뭐 해버리면 돼? PA를 빼버리면 되지. 맞아? 그래서 이게 보통 6건의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있잖아. 왜 그 부정어들 포함하는 거 있죠? 그 밑줄 하나 치는데. 일단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있지. 그치? 그치? 네. 그거를 전체 확률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되죠. 그리고 뭐 관계식 적어놔 이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뭐뭐가 아닐 확률, 뭐뭇을 못할 확률, 적어도 뭐뭐일 확률 뭐 이딴 표현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6건 확률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니네한테.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어드바이스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6건의 확률이라고 한다고 돼 있죠. 오케이? 이거 적어놔 이거. 지금 이 기호들은 다 뒤에서 쓸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호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지운다 이거. 네. 싫어. 싫어.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요.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래요. 그치? 그럼 잘 봐. 야 A와 B가 주사위를 던지죠. 예제 1이지? 주사위를 던지는데
큰 눈의 수가 나오는 놈이 이겨. 맞지? 그러면 그때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잖아. 그러면 A와 B가 던져가지고 승패가 결정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좀 헷갈리겠지만 미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A라고 할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뭔데? 이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전체 지금 표본 공간은 얼마야? 36인 건 알겠는데 잘 봐. 36인 건 알겠어. 근데 A와 B가 승패가 결정난다고? 그럼 경우수가 몇 가지지? 그러면 세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렵지? 맞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자. 승패가 결정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돼? 둘이 했는데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야? 비겼다는 이야기지, 그치? 비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가 얘 말고 이걸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맞지? 그럼 너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뭐 하면 되겠다? 아, 이거를 빼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럼 봐봐. 자, 승패가 결정나지 않을 확률은 구하는 거 쉽잖아. 얘는 샘플 스페이스가 얼마인데? 36이죠. 그 다음에 승패가 결정나지 않을 확률 아까 네 말했잖아. 얼마야? 6이지. 비교해야 되니까 1, 1, 2, 2, 3, 3, 4, 4, 5, 5, 6, 6 이거잖아. 6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게 6간 확률입니다. 알겠어요? 별표입니다 이거. 자, 예제 2번 볼게요. OX로 답하는 5개의 문제에 무심코 답을 표시할 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이지. 맞지? 야,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히는 확률을 맞히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너가 지금 구하는 게 PA를 구하는 건데, 봐봐. 야, 5문제 푸는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다는 이야기는 0,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예 다 틀리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샘플 스페이스야 이게. 그 다음에 하나만 맞추는 경우, 2개만 맞추는 경우, 3개만 맞추는 경우, 4개만 맞추는 경우, 5개만 맞추는 경우지.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적어도 한 개를 맞출 확률은 여기를 구하는 거지. 맞지? 그럼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내가 다 구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 1에서 못 빼는 게 편해? 얘를 빼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히는 사건이 여기가 A고, 적어도 한 문제를 못 맞추는 사건이 여기가 A의 여집합인 거잖아. 여사건인 거잖아. 집합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내가 뭐 해야겠다? 이 새끼 구하기 위해서 그냥 1에서 이거 빼야겠다. 그럼 내가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 5문제 푸는데? 5문제 풀잖아. 하나, 둘, 셋, 넷, 5문제 푼다고. 그러면은 관찰되어지는 결과는 얘는 맞추거나 틀리거나 2가지. 얘는 맞추거나 틀리거나 2가지. 2의 5승이죠. 그래서 얘는 2의 5승분에 다 틀리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 1이죠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얼마? 32분의 31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별표입니다. 됐니? 뒤에 5, 6해. 5페이지, 6페이지. 다 풀으라고. 자, 볼게요. 2번 보시면요. 다현이와 이름이 뭐야? 재성이를 포함한 5명이 일렬로 선대요. 다현이는 2번째, 그 다음에 재성이는 5번째 설 확률이래. 그럼 다현이가 2번째, 재성이가 5번째 서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네가 구하는 게 이거 구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 이걸 구하면 되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는데? 5. 100,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되잖아.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그 3명을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나열해주면 되죠. 3팩이죠. 맞지? 5 곱하기 4분의 1일 테니까 얼마? 20분의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57이 있는데 2개를 뽑아서 2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그 수가 50보다 클 확률 구해달래. 이거 A라고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가 이 사건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중복 가능하냐? 아니지. 서로 다른 2개지. 몇 가지야? 12가지. 4 곱하기 3이잖아. 그치? 만약에 혹시 이게 안 되면
4개 중에 2개 뽑아서 2개 순서 고려. 2팩 요거지.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5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5가 왔을 때 몇 가지 있어? 1, 3, 7 이렇게 되죠. 그치? 7이 왔을 때는요. 똑같이 1, 3, 5 세 가지 있지. 그럼 총 몇 가지? 6가지 있죠. 그래서 얘는 얼마? 2분의 1이네요. 그죠? 네. 아우.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기하적 확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맞출 확률이잖아. 그치? 얘를 맞추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PA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요거의 비율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기하인 상태잖아요. 도형인 상태잖아요. 그럼 넓이의 비율 관계로 들어가겠죠.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이 얼마인데? 4짜리는 원의 넓이잖아. 그럼 얼마나? 16파이죠. 그럼 작은 원은요? 4파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뭐라 그랬냐면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도록 할 거래요. 그치?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여기다가 몇 개를 더 넣을 거래. X죠. 그럼 이렇게 더 넣었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아, 빨간 공을 몇 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노란 공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PA가 어떻게 되냐면 NS분의 NA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8 플러스 X죠. 그치? 표본 공간이 8 플러스 X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은 3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12가 8 플러스 X여야 되죠. 그래서 X는 얼마? 4죠. 아, 그래서 4개를 더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있지 않을 확률이죠. 있지 않을 확률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주사를 던졌을 때 요 위에 있는 사건을 A라고 할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지. 얘를 구하는 것보다 PA를 구한 다음에 빼버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왜? 위에 있을 확률이 더 편하거든. 맞지? 그러면은 위에 있을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이 몇 가지야? 36가지지. 주사에 2번 던지니까. 근데 여기 위에 쓰려면 X가 1일 때 Y는 8 없잖아. X가 2일 때는 6, 2, 6 되죠. 3일 때는요 3, 4 되고요. 4일 때는 2 되죠. 그 다음에 5일 때는 0인데 안 되지.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잖아.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12분의 1이죠. 얼마? 1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필기 잘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해요. 다 지운다. 네.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정의 하나 할 건데 봐봐. 이거 하나 정의할 거고요. 기호는 좀 미리 알아둡시다. 이거 하나 정의할 거야. 앞으로 이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컵이라고 부를 겁니다. 컵. 오케이? 네. 맞아요, 컵.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모자처럼 생겼죠? 캡입니다. 아, 귀엽다. 네. 실제로 컵캡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합집합, A 컵 B는 뭘 의미하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해요. 저거. 그 다음에 A 캡 B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가 뭘 의미하냐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말해요.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A 컵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던 거 2번 더해졌을 테니까 캡 B를 한번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뭐 주사위를 아, 뜬금없어. 한 번 던지는데 이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네. 적어! 네.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이런 상태인 거지. 봐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게 P, A, 컵 B를 구하는 거죠.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하고 그 다음에 캡 B를 빼주죠. 그지? 그럼 한번 해볼게. 잘 봐. 야,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전체 표본공간 얼마야? 6이지. 그 다음 2의 배수 몇 개 있는데? 3개.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요? 3의 배수는 2개 있잖아. 그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근데 봐봐. 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뭐야? 6의 배수지. 요거잖아, 그러면. 맞지? 그럼 6의 배수 몇 개 있는데? 한 개. 한 개 있잖아. 그럼 이거 빼줘야겠지, 이렇게. 맞아?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해 보시면 6분의 4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봐도요. 그냥 니네가 만약에 이걸 뭉뚱그려서 봅시다. 2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이 사건을 그냥 사건 C라고 할게요. 그럼 PC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에 대한 이 사건의 비율 요거잖아. 근데 지금 표본 공간이 몇 가지? 6가지지. 그럼 2 또는 3의 배수 뭐뭐 있는데? 2, 4, 6, 3 4가지 있잖아. 2, 4, 6, 3 6은 중복되면 안 될 거 아니야. 4가지 있죠 이렇게. 똑같죠 지금 상태가. 맞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합사권 이렇게 부르나? 합사권의 확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가 잘 봐. 얘를 구할 때 요 뒤에 이거 빼주는 게 핵심이죠. 이거 똑같은 거 캡비 이거 빼주는 게 핵심이지. 근데 중학교 때는 얘가 보통 0이야. 알겠죠? 그래서 네가 그냥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합사건 물어봤다 하면은 그냥 사건 A의 확률에다가 사건 B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되겠어요?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정의하고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25명 있잖아요. 네. 25명 있는데 영화 또는 체육 동아리 학생이 뽑힐 확률이죠. 네. 그러면 영화 학생이 A, 사건을 A, 그 다음 체육 동아리 학생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네가 지금 구한 게 뭔데? 또 내니까 이거지. 네. 봐봐, 이거지. 그럼 얘는 PA 더하기 PB인데,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중학교 때 안 나오긴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되겠죠. 잘 봐. 자, 영화 1 학생은 전체가 몇 가지냐면 25분의 5잖아, 그치? 네. 25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체육 동아리 1 사건은 25분의 7이네요. 네. 근데 야, 영화 동아리이면서 체육 동아리인에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건 0이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지. 그래서 얼마? 25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 이렇게 부르고 예제 2번 해. 자, 뒤로 와서요. 이번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적어놨지. 뭐라고요? 캡이죠, 캡. 맞지? 네. 그래서 얘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A 캡 B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문제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적어줄까? 이렇게 되죠. 뭐 고등학교 때 가면 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곱사건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 얘는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저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봐봐, 얘는 이제 동시에 발생할 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곱해버려요.
오케이? 조금 어려운 얘기 하면요. 요 관계가 성립하는 두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사건 이렇게 부르거든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독립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건 A가 발생하든 사건 B가 발생하든 사건 A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사건 B에 일어날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 두 사건의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한이랑 나랑 주사위를 던져. 지한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왔어. 그럼 내가 던져갖고 1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근데 이번에 지한이랑 나랑 제비뽑기 하는데 통이 있어. 이렇게 통이 있는데 당첨 제비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꽝 제비가 8개 있어. 근데 지한이가 먼저 뽑았는데 당첨 제비를 뽑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 달라지지. 또는 지한이가 갑자기 꽝을 뽑았어.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당첨 제비 뽑을 확률도 어떻게 돼? 또 달라지지. 9분의 2가 되잖아 그때는. 맞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 그럼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 사건이라고 불러요. 확률이 서로 종속되어 있다는 이야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종속 사건인데 독립 사건은 그럼 뭐냐면 얘는 말뜻이 뭐라고? 얘가 발생하든 안 하든 얘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해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봐. 그러면 자, 이거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야? A가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B가 발생할 확률이지. 그럼 독립사건이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항상 얘가 성립해요. 이거 그냥 얘네끼리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왜?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얘네가 뒤에 발생할 확률이 똑같거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서로 독립사건이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캡은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독립사건이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다 했네. 하나 더 있지. 이건 어떻게 된다고? 영향을 안 받아. 발생을 하든 말든. 그냥 곱해버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이렇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니네가 중학교 때 다루는 사건은 대부분 뭐다? 독립사건입니다. 다. 그래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튀어나오면 니가 그냥 뭐만 계산하시면 된다? PA 곱하기 PB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독립사건이 아니라 종속사건으로 들어가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파트가. 알겠죠? 네. 그나마 이 독립사건을 위배하는 게 딱 하나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뒤에서 배울 텐데 비보건 추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공이 있는데 빨간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게 8개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한이가 먼저 뽑았어. 그 다음 내가 뽑을 확률은 봐봐. 지한이가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뽑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럼 뭐 한 거야? 원래 상태로 복원한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가 빨간색을 뽑을 확률이 변화가 있어 없어? 지한이가 뭘 뽑든 간에 변화가 없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독립사건인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뽑았는데 내가 안 집어넣어. 복원을 하지 않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사건이 되는 거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요. 예제 1번 보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요.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이래요. 그럼 봐봐. 야, 주사위를 던질 때 앞에 홀수가 나왔든 짝수가 나왔든 그 뒤에 소수가 나올 확률이 영향을 받겠냐 안 받겠냐? 안 받지. 이건 대표적인 독립사건이죠. 뭐 하시면 되겠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이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확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내가 지금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봐봐.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이게 뭐 하면 되겠다? PA 곱하기 PB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홀수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죠. 이거 간단하지. 바로 나오지. 소수일 확률은 2, 3, 5니까 얘도 똑같이 얼마? 2분의 1이잖아. 그 얘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예제 2번 해보세요. 자, 예제 2번 보시면요. 정의와 재민이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2분의 1이랑 7분의 5래요. 그치? 맞지? 그럼 봐봐. 야, 얘가 명중을 하든 말든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런 얘기 없지? 그치? 그러면은 자, 정의가 명중할 확률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재민이가 명중할 확률을 B라고 하자. 근데
둘 중 한 명만 명중할 확률을 구해달라며. 그럼 한 명 명중할 확률이 명중하지 않고 얘는 명중하고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명중했는데 얘는 명중하지 못한 거 이거. 그럼 두 개 뭐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 되죠 이거는. 맞지?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얘는 PA 곱하기 PB의 6건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치? 그러면 얘가 명중하지 못한 거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 얘는 명중해야 되니까 얼마? 7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명중해야 되고 얘는 명중하지 못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야? 14분의 7이니까 2분의 1이네? 맞습니까? 맞지? 예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제 3번도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잖아. 그 얘는 뭐 하면 되냐면 봐봐.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얘네가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내가 그냥 구하면 되죠. 그러면 합격하는 사건을 A랑 B라고 하면 내가 먼저 구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거잖아. 봐. 이거 구하는 거지. 근데 얘네가 서로 합격하는 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확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럼 얘네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4분의 3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얘는 5분의 3 요거죠. 맞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얘네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합격하지 못한 거잖아. 그럼 전체에서 이것만 빼주면 한 명이 합격하거나 두 명이 합격하거나 다 구한 거지. 네.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얼마야? 20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네, 적어 빨리 이거. 앞으로 이 기호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충 구하시면 다 망가져 이거. 알겠죠? 네. 나 검은 펜 좀 갖고 올게. 보고 있어. 자, 그래서 10번, 10페이지 보시면 조용히 해. 자,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아까 얘기했죠. 야, 복원 추출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확률이? 안 받아요. 독립사건이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다? 같단 말이야. 왜? 원래 상태로 계속 복원해 놓기 때문에. 근데 비복원 추출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앞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자, 예시로 예제 1번 볼게요. 상자 안에 파란 공 4개, 파란 공 4개, 그 다음에 흰 공 6개 들어있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 밑줄. 그치? 네. 야,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상태야? 복원 추출이죠.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너 지금 구하는 게 뭐야? 1회차에서 A 나오고 또 2회차에서 A 나오는 거 이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PA 곱하기 PA지, 그치? 얘는 변화가 없잖아, 확률이. 처음에 흰 공 나올 확률이 얼만데? 10분의 6이죠. 5분의 3이죠. 5분의 3을 뭐 해주면 돼요? 2번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25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요. 예제 2번, 3번 당장해. 아, 같이 해. 예제 2번 볼게요. 상자 안에 50개의 장난감 중 불량품이 15개 섞여 있대요. 근데 이 상자에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해서 꺼낼 때 첫 번째에만 불량품을 꺼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상이 35개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이 15개 있죠. 비정상이라고 하지 마. 근데 불량품보다 낫죠. 근데 이 상자에서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해서 꺼내요. 그치? 그러면은 불량품을 꺼내는 확률, 정상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맞지? 그럼 처음에 얘가 PA 곱하기, 그러니까 처음에 정상을 꺼내야 되죠? 첫 번째만 불량품을? 다시.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야? 정상 꺼내야 되지, 이렇게. 맞죠? 첫 번째만 불량품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잘 봐. 일단, 처음에 이거 얼마입니까? 50분의 15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얘. 49분의 35. 이렇게 바뀌어야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률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알겠죠? 네. 사실은 원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제 3번 해.
선생님이 부른 번호가 7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일 확률이죠. 애들 번호 부를 건데, 그지? 봐봐. 네. 그럼 7의 배수일 사건을 A, 그 다음에 9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하면 7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이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게 A 컷 B죠. 네.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할 때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캡 B 이거 빼야 되잖아. 네.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얼마냐면 32분의 7의 배수 몇 개 있냐? 4개 있죠. 그 다음에 얘는 32분의 3 이건데 그럼 7의 배수와 9의 배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 해야 돼? 63의 배수 해야 되지. 63명 안 되잖아, 그지? 그냥 뺄 게 없으니까 요거니까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 얼마? 32분의 7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모두 뒷면이거나 하나만 뒷면이잖아요. 그럼 모두 뒷면일 사건을 A, 그 다음 하나만 뒷면일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네가 지금 구하는 게 PA 컷 B를 구하고 있는 거고, 얘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캡 B 이거 빼는 거잖아. 그지? 그냥 딱 보자마자 모두 뒷면이면서 하나만 뒷면인 게 되냐? 뭐 이건 생각할 것도 없죠.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모두 뒷면이야. 그럼 전체 표본 공간 몇 개 나와? 주사위 던져. 그럼 하나당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2개. 네. 아, 주사위래. 동전 던지니까 2개지. 그럼 얼마야? 8개죠. 모두 뒷면인 경우의 수는? 어려운 얘기야? 1개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만 뒷면인 경우의 수는? 3개지. 앞, 뒤. 그지? 이거잖아.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이지?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얘가, 아유, 얘 곧 잘리겠다. 타율이 0.1이에요. 그치? 예. 근데 두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이죠. 네. 그럼 안타를 치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 안타 치고 두 번째 또 안타 쳐야 되니까 사실상 이거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 근데 얘는 안타를 칠 확률 서로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럼 얼마야? 0.2 곱하기 0.2죠. 네. 얼마입니까? 0.04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 4%인 겁니다. 그치? 그 얼마인데? 1번이죠? 네. 4%면 1등급 받을 확률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4분의 3이고 3분의 1이래요. 그치? 전구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정동환! 너 전구에서 지금 불이 들어오면 안 돼. 건전지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불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둘 다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돼야 되잖아, 전류가. 네. 닫히면 연결되는 거잖아, 이 빡통아. 근데 저거 병렬 연결. 그러니까 닫히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은 이 둘 다 뭐 할 확률이야? 닫혀 있어. 열려 있을 확률이라고. 열려 있을 확률이죠. 그치?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 구하고 있는 거냐면, 봐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니까 나 지금 뭐 구하는 거야? A의 6건과 B의 6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서로 그리고 얘네가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독립사건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 열려 있을 확률이 4분의 1, 3분의 2죠. 그지? 네. 얼만데? 12분의 1이죠. 네. 맞습니까? 네? 네? 6분의 1. 6분의 1이죠. 미안.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5번 알아서 하시고 색깔링 뒤로 가세요. 6, 7, 8, 9, 10 하세요. 쌤 왜 이렇게. 자, 6번 봅시다. 월요일과 화요일 중 하루만 비가 올 확률이잖아. 그럼 얘가 월요일날 비가 온 사건을 A라고 하고요, 화요일날 비가 온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게 하루만 비 와야 되니까 월요일날은 비가 왔는데 화요일에는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비가 안 왔는데 화요일에는 비가 오는, 요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치? 서로 비가 오는 건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1 곱하기 6분의 5고요. 얘는요 7분의 6 곱하기 6분의 5죠. 6분의 1이죠.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알지? 네.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냐면 4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네. 그 다음에 치료율이 70%인데 적어도 한 명이래요. 그럼 봐봐, 전체 표본 공간을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다 사망할 확률, 그 다음에 치료가 한 명이 될 확률, 두 명이 될 확률, 세 명이 될 확률이잖아. 적어도 한 명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너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구하면 빡통이죠. 네. 전체에서 못 빼시면 돼요. 얘 빼시면 되죠. 네. 그럼 전체 1회에서 셋 다 치료가 안 돼야 되잖아.
셋 다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A가 한 명이 A라 그러고 한 명이 또 B라 그러고 한 명이 C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 구하는 거야? 얘도 치료가 안 돼, 얘도 치료가 안 돼, 얘도 치료가 안 돼 이거지? 맞지? 얘네끼리 뭐 하시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서로 뭐 이 사람이 치료됐다고 해서 내가 치료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치료가 안 돼야 되니까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을 몇 번 곱해주면 돼? 이렇게 3번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000분의 얼마입니까? 27이죠, 그치? 그래서 1에서 빼주면 1000분의 973? 이겠네요. 그래서 치료율이 높네요, 그치?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이 97.3%나 됩니다, 그죠? 8번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잖아요, 그죠? 앞에 봐야지 어린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1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확률,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봐봐, 밑줄 하나 쳐. 한 장을 뽑아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있죠. 밑줄 복원 추출이죠. 나한테 지금 궁금한 거는 처음에 18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 4의 배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복원 추출은 서로 봐봐 위에다 적어놔. 복원 추출은요 보통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죠. 확률에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서 뭘 뽑았든 뭔 짓거리를 했든. 그치? 맞죠? 그치? 네. 그래서 이거 구할 때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옆에도 적어놔 9번에 비복원 추출 있죠. 얘는 종속사건이고요. 독립사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뭘 뽑았을 때 내가 지금 두 번째 뭐 뽑을 거나 그 뒤에 또 뭘 뽑을 때 계속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구할 때는 이 곱사건의 확률 구할 때는 얘는 이런 특이한 기호를 하나 써갖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타내 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하자고 이 조건부 확률을 내가 너한테 설명할 수는 없잖아.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알겠죠? 비복원 추출은 이렇게 이걸로 쓰지 마세요. 어떻게 쓸 건지 알려줄게 지금. 이거 먼저 하고요. 자 봐봐. 야 18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입니까? 20분의 18이면 몇 개 있냐? 3의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6개 있죠? 그치? 뭔 말인지 몰라 이거? 네. 아니에요. 알아요, 지수에 알아요. 하나 알아요. 더해가지고 알아요. 하는 거죠. 알아요. 그래. 그래. 이거지? 김학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알아요. 일단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개. 얘는 지금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네. 각각의 확률을요. 그래서 얘는 얼마야? 40분의 3. 그래. 그죠? 네. 빠르네. 자, 9번 보겠습니다. 야, 얘가 봐봐. 이거는, 자, 비복원 추출일 때는 요 기호제 쓰지 마시고, 그냥 상황으로 볼게요. 첫 번째 검은 거, 두 번째 검은 거, 세 번째 빨간 거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첫 번째 검은 거 나오는 게 12분의 5지. 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비복원 추출이죠. 넣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1분의 4.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4 이렇게 된 거지. 네. 맞지? 그래서 이 계산만 하시면 되죠. 얼마일 거냐면 알아서 하세요. 3분의 2. 네, 다음 페이지요. 10번 안 해도 되지? 네. 다음 테마 1 보시면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에 대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 아까 얘기했죠? 저거 PA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에 대한 경우의 수의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 그래서 표본 공간을 못 구하는 빡대가리 새끼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있을 수. 그건 있지. 그분은 니는 아니길 바래.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뭘 구하는 게 핵심이겠어?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이런 문제에서는요. 얘를 구하는 게 더 어렵겠지. 이제 연습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요. 그랬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이잖아. 그치? 네. 10일 확률인데 그럼 내가 10인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NS분의 NA인데 표본 공간이 36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 합이 10이어야 돼. 그치? 네. 합이 10인 건 별로 안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찾자. 4, 6, 5, 5, 6, 4 이거밖에 안 되지. 네. 37은 안 되잖아. 37. 그치?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몇 가지? 얼마?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다음에 연습 2번, 3번 하세요. 네. 다시 본다 이거. 문제 있어요. 자, 테마 2번 봅시다. 아까 말했죠. 네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 되는데 보통은 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거는 허수죠. 허수. 네. 허수,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뭘 구하는 게 핵심이 될 거다?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된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경우의 수 문제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맞지? 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연습 1번 보시면 조용히 해야지. 연습 1번 보면요. 야, 정동환, 너 읽어봐. 어떻게 무슨 단어야? 있잖아, 이 지금이야. 발음이 다르죠. 올리브유 발랐어? 자, 볼게요. 야, 모음끼리 뭐 하래? 이웃하게 해달래. 그러면 덩어리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묶어줘야 되지. 이웃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하나 취급이고 몇 가지 있는 거야? 5가지 있는 거지. 그러면 사건 A, 내가 지금 얘네가 이웃하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구하는 게 아, 무릎 꺾기. 아 진짜 담배 냄새 나는데? 아유 정말 이렇게 돼. 쌤 저기도 나도. 아, 냄새! 아니, 내가 강희 씨 선정 기가 막히게 했죠. 자, 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요거는 쉽잖아. 이 6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얼마야? 샘플 스페이스가? 6팩이죠. 36? 네. 그 다음에 이거 2개가 이웃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지. 그 얘네를 하나로 묶고 그러면 5개 남았잖아. 그럼 5팩에다가 얘네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되죠. 2팩. 얘는 6분의 2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맞지? 생각보다 확률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연습 2번 볼게요. 연습 2번 보시면요. 아우 담배 냄새 새끼 저거. 이렇게 한 3박자 늦은 것 같은. 집에 가서 지 자식들 앞에서 비우지 저거. 자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아빠 이랬는데 후 이렇게 불러주고 이 새끼 그치? 저기서 아, 너무한데. 저 새끼 저거 남의 팬은 저렇게 하고 지 딸은 누구 중요하다 이거야 그치? 어? 나처럼 숨어서 피던지 볼게요. 자,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갖고 2자리 잔수를 만들 건데 55 이상일 확률이죠. 그럼 55 이상인 사건은 A라고 할게요. 네. 내가 지금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이건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 뽑아갖고 2장을 뽑아야 되니까 얘는 뭐야? 이거 불러봐. 5가지 중에 2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5팩. 50 곱하기 어. 2팩. 아유 천재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아, 그 다음에 55 이상일 확률이잖아. 그러면 55인 사건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지 이제. 아 이거 못 구하면 너 문제가 큰 거고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55 이상이면 여기가 5야. 그럼 그때 여기 될 수 있는 게 뭐야? 5 두 번 못 쓰잖아 이거. 한 개. 6 하나 되죠? 그 다음 6일 때는 4개 다 되잖아. 이게 다 이게 55 이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총 몇 가지 있냐면 1개, 4개에서 5개 있는 거지. 내가 구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맞아요? 5C가 10인 거는 이제 많이 해서 알잖아. 10 곱하기 2분의 5 이거지 그치?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연습 3번 얘도 지금 보시면 1학년에 2명 있고요 그 다음 2학년에 8명 있죠 그치? 이랬을 때 두 명을 뽑는데 모두 2학년일 확률이래요. 모두 2학년의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계속 똑같죠. NS분의 NA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10명에서 2명 뽑잖아요. 그럼 10? C이지 뽑기만 하죠. 그 다음에 모두 다 2학년이 되잖아. 그럼 2학년에서만 뽑아야 되지. 8C. 그렇지 8C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요? 그 얘는 어차피 분모는 똑같을 테니까 10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7이죠 그치?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거? 분모가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1이니까 똑같아서 그냥 약분시키고 이것만 넣으면 되잖아.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해 보시면 이거니까 45분의 28인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연습 4번 얘도 마찬가지인데 원 위에 이렇게 6등분 되어 있대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이죠. 밑줄 아닐 확률이니까 뭐 하면 되겠다? 6건의 확률을 고르는 게 더 편안할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꼭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근데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이니까 정삼각형의 사건을 A라고 할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를 구하는 것보다 전체 1에서 정삼각형일 확률을 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이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지. 맞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그냥 3개 뽑기만 하면 그냥 뭐야? 삼각형이 되지. 왜?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잖아. 그 세 점만 뽑으면 되죠. 그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6, 3분의 이렇게 되지, 그치? 정삼각형은 자, 얘 기준으로 정삼각형이려면 몇 칸 떨어져 있어야 돼? 2칸, 2칸, 2칸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럼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얘, 끝이네. 이거밖에 없죠.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이거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정삼각형일 확률을 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이거? 10분의 공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경우의 수 잘 하시면 확률은 기본이다. 이거 수학적 확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별표 쳐놓고 뒤에 연습 4번까지 하세요. 1, 2, 3, 4가 적혀 있대요. 근데 니한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 그랬을 때 BX는 A가 자연수일 확률이래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죠. 맞지? 그럼 전체 지금 표본 공간이 몇 가지예요? 표본 공간 몇 가지야? 빨리 말해. 4면체를 2번 던진다니까? 표본 공간 몇 가지야? 16. 4 곱하기 4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구해야 될 거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지, 그치? 그럼 얘가 자연수인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X가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치? 네. 이거는 A가 뭐 해야 돼? B의 배수해야 되죠. 네. 배수해야 되죠. A가 B의 배수해야 되지. 네. 그러면 B가 1일 때는 A가 몇 가지 돼요? 1, 2, 3, 4, 4가지 되죠. B가 2일 때는요? 2, 4, 2가지 되고요. 3일 때 안 되죠. 4일 때는요? 주의해야 될 거 4일 때? 4 하나 되죠. 맞지? 4, 2,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습 2번 보시면 1번 답이 2분의 1인데 내가 잘못 쓴 거야. 3분은 3안 3. 미안해요. 16분의 8이죠.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죠. 쏘리. 그 다음에 연습 2번 볼게요. A와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에 나온 눈의 수를 X, B 주사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 그랬을 때 2X 플러스 Y가 10보다 작을 확률 구해달래요. 이거죠 지금. 맞지? 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걸 사건 A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PA니까 전체 표본 공간 분의 그 다음에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죠. 그치? 그랬을 때 지금 조사에 두 번 던지니까 표본 공간 너무 쉽게 6 곱하기 6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X가 1일 때 되는 게 Y는 1, 2, 3, 4, 5, 6, 6까지 다 되죠. 네. 그치? 얘가 2일 때는 4니까 넘어가면 6보다 작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5가지 되죠. 3일 때는요 넘어가면 4보다 작아야 되잖아. 몇 가지 돼? 3가지 되지. 맞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될 거 같아. 6보다 작아야 돼. 5가지 맞죠?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는요 넘어가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한 가지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8에 14에 15 이렇게 되죠. 그럼 12분의 얼마?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습 3번 별표요. 니네 이거 중2 때 했던 거죠? 1차 방정, 니네 중2지 아직? 1학기 때 했던 거죠. 얘가 x 플러스 y는 1이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4y는 b라는 이런 연립방정식이 보이는데 얘 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래요. 얘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라 그랬냐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였죠. 그러면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지금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니까 둘 다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요? 네.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내죠. 직선. 네. 그러면 얘랑 얘가 두 개가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두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 평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평행하려면 얘가 조건이 a분의 1이랑 4분의 1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맞지? 그러니까 y절편은 달라야 되죠. 이렇게. 네. 맞습니까? 그래서 a는 얼마여야 되냐면 4여야 되죠. 앞에서. 맞지? 그 다음 뒤에서는요. b가 뭐면 안 돼? 4만 아니면 되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1 확률을 구하는 거죠.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맞죠?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A와 B니까요. 자, 전체 36분의 이렇게 되죠.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A는 4면서 B가 뭐가 돼? 1, 2, 3, 5, 6, 5가지 되죠. 그래서 4,1, 4,2, 4,3, 4,5, 4,6, 5가지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5가지니까 얘의 확률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1, 2, 3번 하세요.
음. 나